여러분, 혹시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턱 막히고 걷다가 괜히 가슴이 답답해지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렇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시나요? 하지만 의사로서 말씀드리자면 이 증상은 단순한 노화나 체력 저하가 아닐 수 있습니다. 폐가 보내는 위험한 경고 신호일 수 있고 심지어 심장이나 혈관 이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30년 동안 수많은 시니어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숨이 차다는 증상 하나로 병원을 찾았다가 폐질환, 심장질환, 심지어 암까지 조기 발견된 분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엔 병원에 꼭 가야 하는지, 일상에서 폐와 심장을 지킬 수 있는 생활 습관은 무엇인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여러분이 매일 하는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숨이 훨씬 편해지고 큰 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60대, 70대 시니어분들께 반드시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숨이 차서 힘드신 분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은 앞으로도 정확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예전보다 나이가 들어서 숨이 차는 거겠지. 체력이 떨어졌으니 당연한 거 아니냐.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숨이 차다는 증상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폐심장혈관의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 폐 기능 저하. 우리 폐는 풍선처럼 공기를 담았다 내보내며 산소를 공급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폐의 탄성이 떨어지고 특히 흡연 경험이 있거나 미세먼지 환경에 오래 노출된 분들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 생기기 쉽습니다. 이 질환은 초반에는 기침이나 가래가 조금 늘어나는 정도지만 점점 숨이 차고 계단만 올라가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두 번째 원인, 심장 기능 이상. 심장은 온몸에 피를 보내는 펌프입니다. 그런데 심장이 약해지면 몸이 필요한 만큼 산소를 못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가빠지고 피곤해집니다. 특히 신부전 환자들이 가장 흔히 호소하는 증상이 바로 이겁니다. 계단 몇 층 못 올라가겠다. 밤에 눕기만 하면 숨이 막힌다는 호소 말이죠. 세 번째 원인, 빈혈. 의외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놓치는 게 바로 빈혈입니다. 혈액 속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이 부족하면 몸이 산소를 못 받아들이고 숨이 쉽게 차게 됩니다. 나는 고기 잘 먹는데 하시지만 위장 질환이나 만성 출혈 때문에 빈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72세 여성 이순자님은 집 근처 마트를 다녀오는 것도 힘들 정도로 숨이 차셨습니다. 나이 타시겠지 하고 방치했는데 어느 날은 계단 2층을 못 올라가 쓰러지셨습니다. 검사해보니 폐 기능은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고 심장도 약해져 있었습니다. 만약 더 늦게 발견됐다면 큰 위기를 맞을 뻔했습니다. 이순자님은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을 바꾸고 지금은 다시 산책을 다니십니다. 숨이 차다고 다 노화 때문은 아닙니다. 폐 기능 저하, 심장 질환, 빈혈 등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 힘들다, 걸을 때 숨이 가쁘다.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숨이 찰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건 폐 건강입니다. 우리 몸에서 산소를 들여오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기관이 바로 폐이기 때문이죠.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폐 질환 때문에 숨이 차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 이 병은 주로 오랜 흡연력이나 미세먼지, 직업적 분진 노출 때문에 생깁니다. 폐가 점점 막히고 공기가 잘 빠져나가지 않아 숨이 턱 막히는 겁니다. 특징은 이렇습니다. 계단 오를 때 특히 숨이 가쁘다. 아침에 기침과 가래가 많다. 조금만 움직여도 호흡이 힘들다.
제가 진료했던 68세 남성 환자분은 나는 담배를 끊은 지 10년 됐는데 왜 이러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폐가 손상된 상태라 지금도 산소 치료가 필요할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 폐렴과 폐섬유화. 감기 걸린 줄 알았는데 사실은 폐렴인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면역력이 약해져서 폐렴이 오면 금세 숨이 차고 기침이 멈추지 않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건 폐섬유화입니다. 폐 조직이 굳어져서 풍선처럼 팽창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이 경우 숨이 점점 차오르고 결국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세 번째, 폐암. 가장 무서운 원인 중 하나는 폐암입니다. 폐암은 초기에 특별한 통증이 없어서 숨이 차는 증상으로 처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징은 이렇습니다. 기침이 오래간다. 가래에 피가 섞인다. 이유 없이 체중이 줄고 피곤하다.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가빠진다. 실제로 제 환자 중 70세 여성 환자분은 단순한 기관지염인 줄 알고 몇 달을 버티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검사에서 폐암이 발견됐고 조금만 빨리 왔어도 수술이 가능했을 상황이었습니다. 74세 김영호님은 숨이 차서 산책을 못하겠다며 오셨습니다. 처음엔 단순 체력 저하라 생각했지만 검사 결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과 초기 폐암이 함께 발견됐습니다. 김영호님은 담배를 오래 피우셨고 기침도 잦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던 겁니다. 만약 조금 더 늦게 발견됐다면 큰 수술조차 불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숨이 찬다고 무조건 체력 때문이 아닙니다. COPD, 폐렴, 폐섬유화, 폐암 같은 폐 질환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기침, 가래, 체중 감소, 피 섞인 가래 같은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검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계단 몇 층 못 오르겠다고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시면 안 됩니다. 그 순간 폐는 여러분께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회복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숨이 차다고 해서 항상 폐만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서는 심장과 혈관 문제 때문에 숨이 차는 환자들도 많이 만납니다. 첫 번째, 심부전. 심장은 우리 몸 전체에 혈액을 보내는 펌프입니다. 그런데 펌프가 약해지면 산소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해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찹니다. 심부전 환자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평소보다 다리가 자주 붓는다. 밤에 눕기만 하면 숨이 막혀 자꾸 일어나 앉게 된다. 계단 몇 층 못 올라가고 앉아 있어도 숨이 가쁘다. 서울에 사는 75세 김태식님은 계단 오를 때마다 숨이 차서 폐 문제라고 생각하고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심부전. 심장이 혈액을 충분히 뿜어내지 못해 폐에 물이 차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협심증과 심근경색.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좁아지면 조금만 걸어도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찹니다. 이게 바로 협심증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상태가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심근경색은 심장 근육이 썩는 응급질환으로 조금만 늦어도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이때의 전형적인 증상은 가슴 중앙이 조이고 땀이 나며 숨이 가쁜 것. 이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세 번째, 고혈압성 심장질환. 오랫동안 고혈압을 방치하면 심장벽이 두꺼워지고 심장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이때도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피곤합니다. 특히 나는 혈압약 안 먹어도 괜찮다고 방심하는 분들, 이로 인해 심장 기능이 망가져서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9세 여성 박순옥님은 몇 달 전부터 집 근처 시장만 다녀와도 숨이 찼습니다. 나이 들어 그렇겠지 하고 넘겼는데 어느 날은 밤에 누워 자다가 숨이 막혀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심부전. 폐에 물이 차 있었고 치료가 늦었더라면 생명이 위험할 뻔했습니다. 지금은 약물 치료와 생활 관리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숨이 찬 증상은 폐 때문일 수도 있지만 심장과 혈관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심부전, 협심증, 고혈압성 심장질환 모두 숨찬 증상으로 시작합니다. 특히 밤에 눕기만 하면 숨이 막힌다, 가슴이 조여온다, 땀을 흘리며 숨이 가쁘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응급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숨이 차다고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심장은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우리 몸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숨이 찬 경험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단순한 체력 저하일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가야 하는 응급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게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비교적 안전한 경우, 가파른 언덕이나 계단을 올랐을 때만 숨이 찬다. 체력이 떨어졌거나 폐활량이 줄어든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잠깐 쉬면 곧 회복된다. 회복 속도가 빠른 경우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운동 부족으로 근육이 약해졌을 때, 특히 코로나 이후 활동량이 줄면서 평소보다 쉽게 숨이 찰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우선 생활 습관 개선과 운동으로 경과를 지켜봐도 됩니다. 반드시 주의해야 할 위험 신호. 가슴 통증과 함께 숨이 찰 때 협심증, 심근경색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숨이 차면서 가슴이 조여온다면 즉시 응급실에 가야 합니다. 밤에 누우면 숨이 막혀 자꾸 일어나 앉게 될 때 심부전 환자들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심장이 혈액을 못 뿜어내 폐에 물이 차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기침, 가래, 피 섞인 가래가 동반될 때 폐렴, 폐암 같은 폐질환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리가 심하게 붓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는 경우, 심장 기능 저하, 신장 문제까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체중이 빠지면서 숨이 차는 경우, 암, 만성질환 신호일 수 있으므로 꼭 검진이 필요합니다. 70세 남성 최동규님은 몇 달 동안 계단만 오르면 숨이 찼지만 쉬면 괜찮아져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가슴이 꽉 조여오고 식은땀이 나면서 숨이 차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결과는 협심증. 조금만 늦었더라면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단순 체력 저하로 숨이 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슴 통증, 야간 호흡 곤란, 피 섞인 가래, 다리 부종이 동반된다면 절대 지체하지 말고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안전 신호와 위험 신호를 구분하는 게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숨찬 증상은 그냥 지나가는 일이 아닙니다. 안전 신호인지 위험 신호인지만 잘 구분해도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숨이 차는 증상은 단순히 병원 치료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생활 속 습관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회복 속도와 건강 수명이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제가 30년 동안 환자분들과 함께 하면서 효과를 확인한 실천 가능한 생활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걷기는 최고의 약입니다. 걷기는 폐활량을 늘리고 심장을 단련시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특히 무리하지 않고 매일 20분, 30분 본인 호흡이 편한 속도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단 오르기는 피하고 평지를 선택하세요. 숨이 너무 차면 멈추고 다음 날 다시 짧게 시작하세요. 꾸준히 하면 폐의 산소 교환 능력이 좋아지고 심장도 튼튼해집니다. 둘째, 호흡 훈련으로 폐 기능 강화하기. 숨이 찬 분들은 호흡법을 교정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느낍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는 폭식 호흡을 연습하세요. 촛불을 끄듯 후 하며 내쉬면 폐 속 공기를 더 비워낼 수 있습니다. 매일 5분씩만 해도 폐활량이 달라집니다. 셋째, 체중 관리가 곧 호흡 관리입니다. 체중이 늘면 그만큼 호흡의 부담이 커집니다. 특히 뱃살은 폐와 횡격막 움직임을 방해해서 숨이 더 가빠집니다. 싱겁게 드시고 가공식품과 단 음료를 줄여 체중을 관리하세요. 넷째, 환경 관리가 중요합니다. 폐 건강을 지키려면 주변 환경도 챙겨야 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외출을 줄이고
KF94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실내에서는 환기를 자주 시켜 공기를 맑게 유지하세요. 흡연은 당연히 절대 금지입니다. 간접 흡연도 위험합니다. 다섯째, 정기검진은 필수입니다. 숨찬 증상이 반복된다면 체력이 약해졌구나 하고 넘기지 말고 폐 기능 검사, 심장 초음파, 혈액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혈관 검진도 함께 하셔야 합니다. 66세 여성 장미화님은 계단만 오르면 숨이 가빠 병원에 오셨습니다. 초기 폐질환과 고혈압이 함께 있었죠. 제가 드린 처방은 매일 20분 걷기, 호흡훈련, 저염식, 체중 관리였습니다. 3개월 뒤 계단을 오를 때 훨씬 숨이 덜 차고 혈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시장도 마음 편히 다닐 수 있어요. 라며 활짝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숨찬 증상은 그냥 체력 문제로만 보면 안 됩니다. 걷기, 호흡, 훈련, 체중 관리, 환경 관리, 정기 검진, 이 5가지만 지켜도 폐와 심장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숨이 차다는 건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건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들은 방법 중 하나라도 지금부터 실천해 보세요.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숨을 그리고 인생을 바꿔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보시면서 숨이 차는 게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구나 하고 느끼셨을 겁니다. 사실 숨찬 증상은 폐와 심장 그리고 혈관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였습니다. 그동안 체력이 약해져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셨다면 오늘부터는 다르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30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확인한 사실은 분명합니다. 숨이 차는 원인을 정확히 알고 생활 습관을 고치면 누구나 숨이 편안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계단 몇 층만 올라도 힘들었던 분이 이제는 공원 산책을 즐기고 숨이 차서 두려웠던 분이 다시 여행을 다니는 모습을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분명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혼자만 아시지 말고 꼭 가족과 친구,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건강 플러스 행복한 인생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건강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숨이 찬다는 건 결코 사소한 증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하면 분명히 숨이 편안해지고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 보내세요. 감사합니다.